네, 다음 주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연합연습을 시작합니다. 2018년에 중단됐던 이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도 다시 할 계획이라 이걸 계기로 북한이 다시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후방 침투에 대비해 한미가 해마다 실시해온 독수리 훈련.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이 같은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됩니다. 한미 군 당국이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기간 동안 야외 기동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쌍용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 훈련 등 훈련 종류만 20여 개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는 기동훈련의 이름을 전사의 방패로 정했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항모 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일정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과거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하고 중간에 이틀 정도 휴식하던 방식과 달리 11일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WSFTX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That have been defensive in nature, and so that's what we will continue to do this year, and remain committed to our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연합연습 전이지만 오늘은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와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부부장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미국의 최신 특수작전용 공격기가 처음으로 한반도로 날아와서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달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이 북한에 미리 강하게 경고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미군의 중무장 공격기 AC-130J, 일명 고스트라이더가 한반도 서해상에 나타났습니다. 약 3km 상공에서 정밀 유도폭탄과 지대공 미사일을 잇따라 쏴 표적을 마칩니다. 적 후방에 침투한 특수작전 병력을 공중에서 지원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미사일뿐 아니라 야포까지 장착이 가능해 하늘의 전함으로 불립니다. 특정 지역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 머물면서 공습이 가능합니다. 고스트라이더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이고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항공기가 한반도에 처음 전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스트라이더는 지난달 초부터 진행된 한미연합 특수작전훈련 티크나이프에 참가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적 핵심 시설 타격은 물론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도 포함돼 있어 훈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훈련 현장을 찾아 철저한 응징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한미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태세와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북 경고 차원의 메시지이고요. 이달 실시될 한미연합연습 기간 중에는 이 같은 야외 기동 훈련이 20여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해군이 오늘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표적 정보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또 요격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독도에서 동쪽으로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한국에서 7,600톤급의 세종대왕함이, 미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이지스함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훈련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탐지 추적해서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각각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분석한 정보를 다시 한국과 일본에 공유해주고 표적을 가상 요격했습니다. 한일 간 직접 정보 공유는 없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훈련은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여 만에 미사일 방어 훈련인데 합참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국가 간 협력이 더 많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한미일 해군은 또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7함대 사령부에서 해상 지휘관 회의도 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3국 훈련과 작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훈련과 지휘관 회의는 지난 18일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적의 행동을 일일이 주시하며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한 터라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훈련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해 빈축을 샀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이후 우리 측의 항의로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맞대응하는 연합훈련을 오늘 했습니다. 이른바 전략자산으로 불리는 미국 폭격기가 출동했습니다. 두 나라군은 다음 달에도 대규모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김용준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 2대가 앞장서고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와 미군의 F-16 전투기가 편대를 이뤘습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로 들어오는 B-1B를 한미 전투기가 호위하며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미 공군 전력 10여 대는 서해로 진입해 남부지방을 거쳐 동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1B는 시속 1,500km 이상 속도로 한 번에 10,000km 가까이 날 수 있습니다. 괌에서 이륙하면 2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바로 다음 날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이 즉각 한반도로 온 것은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합참은 평가했습니다. 한미 국방 고위급 인사들은 오는 22일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진행합니다. 연습을 마친 뒤에는 미 핵잠수함 기지도 방문하는데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포함한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를 11일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군 당국은 오늘과 같은 공중 전력 위주의 불시 연합 훈련을 이달 중 추가로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긴급 회동하고 대북 제재 이행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미 공군이 오늘 제주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와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참가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남서쪽 상공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H가 나타났습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 F-22 사업대가 전략 폭격기를 엄호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 F-35A 넉 대도 또 다른 B-52H, 미군 수송기 등과 함께 비행합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와 한미 스텔스 전투기 등이 참가한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된 겁니다. 군 당국은 대표적인 확장 억제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한 상황에서 최신의 전투기들이 엄호 절차를 속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52H와 F-22, 미 공군의 대표적 두 전략 자산이 동시에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가장 위기가 고조됐을 때 전략 자산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중 자산만 봤을 때는 최고 수준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조합이 되는 거죠. 이번 훈련은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전략 자산을 적시에 조율되게 빈도와 강도를 증가해 운용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고체 연료 엔진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발표 등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도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한 동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한반도를 찾은 F-22는 이번 주 국내에 머무르면서 우리 측 F-35A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